저는 모임에 가면 절대 제 입에서 먼저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예, 나는 뭐, 예, 모이면 나는 그 자리에 막 계속 있고 싶고, 계속. 그런 지엽적인 이야기고. 그래,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야기 3천분을 잘 빠져서 큰일이야. 이러면 이거 주어진 시간에 할 말도 못해요. 엉뚱한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하고 차이점은 의사들이 못하는 걸 할 줄 아는 게 무엇이냐, 이걸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래 놓고는 의사들 흉내 자꾸 의사들 흉내 내려고 그래요. 응? 의사들 흉내 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뭐 알아서 버릴 건 없지. 그러나 자연정의법은 알지도 못하면서 의사들이 아는 거 그거 알아봐야 저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우리 공지사항에 저는 그런 말 올려놨어요. 의혈의 정의도 모르고 혈자리도 설명 못하는 사람이 의사들이 공부하는 거 그걸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죠. 무제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쪽으로는 시간 뺏기면 안 돼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쪽으로 빨리 시간을 줘야 되겠죠. 계산할 줄 알아요, 계산. 뭐 저도 못하는 주제에 예.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수학적인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수학 이거 중요합니다. 수학이라고 해서 무슨 이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아니고 더1 1.6을 계산을 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걸 계산을 소홀히 하는 정치가들도 많아요. 종교인들도 많고. 수학을 무시하면요, 인생을 허비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의사의 차이점은 우리는 막힌 모시혈관의 의혈을 빼내는 걸 알지만 의사들은 모르는 건지 알아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인지 이쪽은 아예 더 많이 씌워버려요.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의사들이 바보라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IQ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보와 똑똑한 사람이 같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보는 이쪽으로 눈을 보내고 똑똑한 사람은 저쪽으로 눈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서 그 바보가 금덩어리 발견했어요. 그 금덩어리 누구 것입니까? 바보 것입니다. 맞죠? 죽는 사람. 죽는 사람이 행운이 맞죠? 여러분이 의사보다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의사보다 똑똑하고 그 사람보다 재능이 뛰어났다 이 말이 아니고 의사가 바보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사들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 맞아요. 그러나 우리하고의 차이점이랄까. 우리는 금덩어리를 발견했고 그 사람들은 아직 발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에? 이거는 금방 진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잖아요.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콜럼버스가 뭐 지능이 좋아서 신대륙 발견한 겁니까? 발견했으니까 발견한 거지. 그래, 그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유럽인들에게는 신대륙 발견이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막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얼마나 깊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사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은 딴 쪽으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이쪽을 못 봤다. 의외를 빼낸 걸 이걸 발견을 못 했다. 우리는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소식을 듣는 사람의 것이죠. 의외를 빼는 방법을 알았다, 이 말이죠. 금덩어리는 발견한 사람의 것이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발견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잖아요. 다 나누면 자기 거잖아요. 맞죠? 야. 이게 차이점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루만 공부하면 의사들이 종합병원 의사들 다 모아도 해결 못하는 걸 우리는 단독으로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한다니 도대체 무슨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니 도대체. 예? 왜 이 말이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아니, 막힌 혈관을 열어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안 믿으니까 그렇다 하겠는데, 여러분 믿는다 그랬잖아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하루만 공부하면 의사들 종합병원보다 이 말을 못 믿는다고, 이 말이 지나친 거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남들이 보면 사기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직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존심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죠? 때로는 보면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도 오고 스님 이 자리에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오늘 목사 스님 안 계신지 모르지만, 중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기 자리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모진 소리를 듣고 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얼굴도 못생기고, 지가 자연적으로 책 하나 썼다는 이유로 그런 모진 소리를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느냐. 그래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비싼 돈 내고 여기 왔다가 모진 소리 듣고, 그렇죠? 모진 소리 그렇게 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느냐면요. 저는 여러분에게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만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정말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저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지도층을 향하여, 지식인들을 향하여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식인들 전부 거짓 지식이에요. 좀 양해하십시오. 왜? 대표적인 사건이 영어 교사들, 그렇죠? 그 사람들 박사학위도 몇 개나 딴 사람들이죠. 박사학위를 한마디로 미국의, 영국의, 본토박의 어느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법이 엉터리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보고 바보라고 말했다면 좀 참아주겠지만, 너희들은 사기꾼이다 이런 말 했으니까 저는 당장 수갑 차야 되겠죠. 맞죠? 맞죠? 실제로 저를 수갑 채우려고 여러 사람이 단체로 소송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저를. 영어 교육자들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지. 여러분한테 할 소리 안 하는 소리 한번 하고. 맞죠? 영어 교육, 그런 본토박이 박사들한테도 당신들은 사기꾼이야. 영문법을 전혀 모르는 거야. 무시한 사람들이야. 학문을 잘못한 거야. 이런 말 했듯이 여러분한테 오늘 이런 말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러분 좀 분이 좀 풀리죠? 뭐 영어 교육학자들한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저 사람은 원래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저는 그래서 좀 들고. 죄송합니다. 내가 말주변이 좋습니다. 자, 그것만 그러냐? 영어 교사들한테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요. 그 인물을 이름을 대기 전에 이런 말을 드릴게요. 그렇잖아요. 간단한 이유는 간단해요.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혈관을 열어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이게 심한 표현이라니, 세상에. 자기 모순이에요, 그게. 즉,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잔정을법이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곽종국이 두 사람이 했는 말인데 그거 다 믿을 필요 있느냐? 이래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 말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좀 이렇게 금방지게 도사 이런 말까지 가면서 하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제 입에서 괜히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 벗어나 버리면요, 어디 지하철에 가도 어디 구석에 숨어서 앉고, 예, 제일 비천한 태도로 폼 잡는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가도 오늘은 이런 옷 입고 나왔는데요, 제 평소에 옷차림 어떤지 압니까? 남들이 봤으면 정말 아마 시장의 채소 장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형편없이 보이는 저는 그런 태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건방진 사람 아닙니다, 제가. 예.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렇다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잔정을 학습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 자,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최근 역사 100년 동안에, 그렇죠? 약 한 100년 이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취급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즉, 지성인들, 그렇죠? 대학생들, 또는 하여튼, 이 세계적으로 지도층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으면 1등으로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제 말고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배웠으니까. 저를 가르치는 사람은 저보다 더 알죠, 그렇죠? 저도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말 못 들어보셨죠? 이게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최고 위대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 말에 관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심 가진 사람도 많아요. 또 알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유튜브에 가면 나옵니다. 유튜브 해보면 나옵니다. 검색어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위대한 인물로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그렇죠. 정신적으로 정말 앞선 사람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뭐 당연한 말이니까. 칼 뒤에 뭘까요? 마르크스. 대단하신 분이에요. 칼 마르크스. 이거 이제 좀 줄이면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 입에도 올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초등학교 교과서에 칼 마르크스 우리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다? 나쁜 놈이라고 배웠죠. 우리는. 그렇죠? 예. 공산주의의 뭐라 할까? 아버지. 이거 나쁜 인간이라고. 그래, 우리 그래 배웠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알죠. 맞죠? 우리는 이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걸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선진국에 제대로 자유가 있고, 우리 6.25 전쟁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유럽에서는 이 칼 막스가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해마다 이 사람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열리잖아요. 소련,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소련이나 중국 정도 되면 칼 마르크스를 신앙처럼 받들잖아요. 인물을. 제 말 혹시 틀린 게 있습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그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이거 올려놨습니다. 방송에 보도되는 이런 보도 유튜브 이런 말 다 나와요. 칼 마르크스가 넘버 원.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다. 통계조사 해보잖아요. 맞죠? 맞죠? 윤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듯이 조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대표적인 서적이 뭔지 자, 저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아냈는데 자본론입니다. 자본론 책 이거 적어도 이름 석자라도 알아야 되지. 자본의 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지 모르는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고 맞죠? 정치학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지도층이라 하면 교육자라 하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무엇이며 이 사람의 주된 사상이 무엇인지 주된 가르침이 뭔지 다 알아요. 대학생만 돼도 다 알아요. 저도 대학교를 늦게 했지만 과정에서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요. 우리 한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좀 풀렸잖아요. 칼 마르크스를 뭐 칭찬하던 그 자유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옛날처럼 공산주의, 반공 이런 거하고 다르죠. 정말. 예. 이 자본, 우리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최대로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이냐? 최고 베스트셀러가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정말 수준 높으십니다. 성경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이 그 두꺼운 성경입니다. 성경. 예. 맞죠? 이게 아마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된 지가 지금 역사가 길죠. 그래 알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지식 정보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 자본론이에요. 자본론. 알겠습니까? 이거 처음 들으시면 나도 이거 얼마 전에 들었어요. 오래 안 됐어요. 우연히 제가 이걸 연구하게 됐어요. 연구라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예. 도대체 칼 마르크스가 얼굴이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유명대학 출신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을 뽑히는 거 아닙니다. 유명대학 저 혼자만 나왔습니까? 독일의 베를린 대학 출신이라 가는데 베를린 경험 사람이 한둘이면 베를린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이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 사람이 남긴 자본론이라는 이 저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자본론 내용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보다 이 사람을 더 믿어요. 하느님보다 칼 마르크스가 더 위대한 신이라니까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보세요. 독일, 프랑스, 칼 마르크스 기념식을 그대로 올린다고 해마다. 예. 이분의 사상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분의 영향력이 지금도 앞으로 몇백 년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갈지 몰라요. 정말 틀린 거 없죠.
이 최고의 위대한 인물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을 제가 가르쳐서 말하는지 압니까? 바보 멍청이, 정신 이상자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이런 인간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이 나오느냐? 물론 이런 인간이 한둘이가 아니지만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은 천사가 있고 사탄의 편이 있는데 바로 천사의 편에 쓴 사람과, 즉 천사와 인연을 맺은 사람과 사탄의 인연을 맺은 사람 양본이 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천사의 최고 신복이다. 즉 천사가 아니고 사탄. 예? 우리가 뭐 윤핵관 그러죠. 윤핵관 가면 윤 대통령의 핵심 관련자. 이 사람이야말로 사탄의 사핵관이에요. 사핵관. 사탄의 핵심 관련자란 말입니다. 신복이에요. 사탄의 신복. 사탄의 1등 부하라 이 말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사탄하고 손잡은 사람도 있고 천사와 손잡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면 이 세상은 사탄과 천사가 공존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해 뭐 하시죠? 그거는 꾸며내는 말이겠지. 진리를 모르시면 꾸며내는 말이겠지. 이런 말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사탄과 천사가 공존하는 세상이다. 그러면 모순이 다르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탄을 이걸 없애버리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이 세상에 천사와 함께 놔두느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뭡니까? 나쁜 사람이죠. 맞죠? 나쁜 분이죠. 아니면 무능한 분 맞잖아요. 사탄 이것도 하나 없애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하냐. 그렇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천사와 사탄을 하나의 한 세상에, 우리 세상에 함께 내려보내셨다. 우리 주변에는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걸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사탄이며 무엇이 천사인지 이걸 구분하는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전달받는 사람이 누구다? 도사다. 도사야. 아시겠어요? 천사와 사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 할까? 의도를 안다 할까? 그 사람이 도사예요. 좀 웃으시나? 예? 이럴 때 안 웃지. 마음속으로는 웃으시죠? 웃는 게 아니고 비웃으시죠? 맞아요?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도 재밌는 겁니다. 제가 바로 뭐냐 하면 사탄과 천사를 분별하는 눈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좀 지겹더라도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신다면 절대 후회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못 믿으시겠죠? 당장 일어서고 싶으시겠죠? 좀 참아보십시오. 참아보십시오. 제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이 칼 마르크스를 칭하여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사탄의 신부름꾼이라고 제가 이런 선언을 했다 아닙니까? 자, 그럼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 맞죠? 니야 칼 마르크스를 뭐 사탄이라 하든지 천사라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래, 네 생각 그거는 니대로 하면 된다, 맞죠? 그 여러분이 용서하는 이유도 그거죠. 제가 와스를 이렇게 싸대기를 때리지 않는 이유도, 그래, 그거는 네 생각이다. 그거 인정해준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제 말이 동의는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제가 이걸 한두 번 봤습니까? 동의 절대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칼 마르크스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가 칼 마르크스를 최고 인물로 뽑히는데, 이건 현실이에요, 이거는요. 이 사람을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그거는 네 생각, 내 생각. 자, 이래 돼버리면 저는 뭡니까?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죠. 맞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탄을 좋은 사람이라고 정직하다 했다가, 거짓이라 했다가,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그거 한 사람이 불과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하는 이 말은 절대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 적어도 도인이라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아요. 맞지? 첫째,
우리 6.25 전쟁 이후에 칼 마르크스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가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전부 저와 같은 생각합니다. 맞죠, 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와 같은 사람이 맞죠? 하나의 같은 사람일 뿐이 한 편이에요, 그냥. 그러나 단순히 이 사람을 지탄하는 사람과 저도 지탄하는 사람인데 같은 동급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좀 우습죠? 예.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이, 자, 공산주의의 최고 1등 뭘 할까? 그렇죠. 이분이 아마 최고 공산주의, 반공주의 맞죠? 이분이 국민 여러분, 칼 마르크스는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자본론은 잘못된 책이에요. 또는 그 이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도 반공, 이런 분들은 국민들한테가 아니고 적어도 교수들한테, 즉 칼 마르크스를 지지하는, 존경하는 인물들을 설득하는 능력을 발휘했습니까?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칼 마르크스를 최고 존경한다는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대학교 교수들만 해도요, 대학 교수들뿐만이 아니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칼 마르크스 자본론 쳐보세요. 자본론을 극찬하는 유명대 출신, 박사 출신 유튜버 강사들이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프로레타리아 혁명. 편 쪽에 서가지고. 예. 저는 최근에 이걸 관심을 가지고 벌써 몇 년 안 됐어요. 예. 예. 그런데 칼 마르크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칼 마르크스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네 생각일 뿐이다. 그래, 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한다. 이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한국에도 지도청, 지식청, 대학 교수, 유튜브 강사를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공개되는 강사니까. 학원 강사, 칼 마르크스를 최고 인물로 뽑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이념이라고 말하죠. 이념, 바로 그렇죠. 우리 최근 불과 몇 년 전에 해도 공산주의자와 자본론 양문 냈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에서 비극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멋모르는 그냥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지만은요, 지식층들이 얼마나 지식층들이 양분된다니까. 최고 지식층들이 교수급에 해당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칼 마르크스를 극찬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학 교수들 중에는 유튜브 강사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 출신이라 하면서 유튜브 강사에서 칼 마르크스 자본론 교육하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시대부터 우리는 공산주의 때문에 칼 마르크스에서 되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칼 마르크스가 진짜 위대한 인물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강의를 시작해요. 제가 이런 강의 많이 봤습니다. 영어 문법 가르치듯이. 예. 대학 교수들하고 유명 강사들. 그 중에 유튜브 강사는 빼고 대학 교수들이 전국에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는 정치학, 철학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전부 내 말에 다 설득됐어요. 맞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이거는 악마의 가르침이다 하고 다 동의를 했다니까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증거를 공개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안 봤잖아요. 그렇죠? 보실 시간이 없지. 본다 하더라도 그거는 묘사를 못하죠. 여러분들 인문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죠. 그런 교육적인 위치에 있지 않겠죠.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처럼 같은 입장이 아니잖아요. 대학 교수는 누구냐면 공록을 먹는 사람. 공록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교육자잖아요. 교육자,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귀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든 아니든 어쨌든. 교육자는 거짓 교육을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자는 거짓 교육을 하면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친구야, 이 사람은 착한 좋은 자본이고, 그거는 자유야, 그거는. 그러나 공식적인 교육, 그렇죠. 국가 제도권 안에서 교육하는 사람은 거짓 교육을 하면 그 자체가 범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시인합니다. 물론, 모르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실수지, 그냥. 바보라서. 몰라서 모르는 바보죠. 그러나,
잘못인 줄 알면서도 가르치는 것은 범죄라고 갈릴레오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천동설을 가르치면 그거는 범죄행위로 보는 겁니다. 지동설이 맞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국 대학교, 그것도 교육을 책임지는 사범대학교 중에서도 사범대학교가 전국에 얼마나 많으냐 하면, 꽤 많아요. 근데 좀 큼직한 대학교만 보니까 제가 17개를 뽑아냈습니다. 이름 있는 대학교, 국립대학교. 예. 오늘 사립대학교라도 이름 있는 대학교예요. 학교를 17개를 제가 선정해가지고, 이 4대 교수들 전원, 4대 교육학 과장 이하 모든 교수들 앞으로 내용 증명으로 지금부터 칼 마르크스가, 인물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나쁘다, 내용이. 그래서 이 사람도 나쁘다, 이 말입니다. 자본론의 대표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이 자본론 책이 얼마나 두꺼우냐 하면 성경책만큼 두꺼워요. 깨알 같은 글자로 3,000페이지. 예? A4 용지인지 뭐 아닌지 그러면 하여튼 3,000페이지에 성경책처럼 두꺼워요. 이 자본론을 다 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만 가지고 강의하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냥. 안에 구석구석 다 하라 그러면 끝이 없어.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많이 알려진 거 몇 가지만 골라본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인 지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본론, 요 단어에서 뜻하듯이,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들으셨죠? 네.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즉, 이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경제학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맞죠? 또 철학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정치, 종교, 철학자들은 이 말에 전부 관심을. 네? 바로 그거죠.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지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맞죠? 이 한마디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대사의 가장 큰 사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형제지간에 죽이고, 가족지간에 서로 적으로 죽이고, 사상이 다르다고 죽이고. 이 자본, 이 가르침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믿으라. 믿지 않으면 총알을 받아라. 죽으라 말이에요. 이건 무슨 사건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외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사로 생각하고 잔재능법을 외사로 생각하고 공부하면요, 하나 많아요. 하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잔재능법 이거 뭔가 남대로 매력을 느끼고 연구하시는 것 같지만요, 전부 헛고생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헛고생으로 끝나기도 하지만은 남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도움을 주더라도 조금밖에 못 주고, 그렇게 흐지부지. 그러면 잔재능법 장래가 없어집니다. 미래가 어두워요.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려면 저 자본을 없애야 한다. 이 이론 아닙니까? 맞죠? 맞잖아요.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는 거 맞잖아요. 보세요. 뭐 돈 한 1억 가지다는 이유로 1억을 가지고 공장을 세워놔놓고 그렇죠. 공장 근로자를 채용해놔놓고 지 꼬르만큼 월급 주고 지 다 가져가잖아요. 맞죠? 착취하는 거 맞잖아요. 누가 그 말을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본가는 자본을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1억 투자해놔놓고 1년, 2년 지나놓으니까 2억, 3억으로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의 돈입니까? 누가 벌어준 거냐 이거지. 노동자들이 벌어준 거잖아요. 자본가는 자본이 있다는 공장 한 번만 지나놓고 담배나 빨면서 회전해져야 길에 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저 자본가가 번 돈은 노동자들이 벌어준 것이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를 착취한 것이다. 이 세상에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노동자들이 살만한 세상에 와야지 그것이 지상낙원인데, 자본 때문에 노동자들은 지금 이렇게 수탈을 당하고 지옥에서 살고 있다. 자본을 없애야 한다. 이 말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없잖아요.
그냥 막연히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아마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80%는 이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사람 말 틀린 말 없다 이 말이죠. 맞죠? 말은 바른 말 맞지만은 공산주의 혁명이라 하는 그 말은 못 따르겠다 이거거든. 맞죠? 제 짐작인데 아마 지식층에서는 90% 이상 이 사람의 말에 지지를 했어요. 단지 공산주의 혁명은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과 나누어져 가지고 대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맞죠? 우리 6.25 전쟁도 바로 그 전쟁 아닙니까? 맞죠? 6.25 전쟁이 여기서 나온 전쟁 맞잖아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이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고 미국과 소련이 대립한 것도 이기 때문에 대립했잖아요. 처음에 미국과 소련이 적이 아니었잖아요. 이 사상 때문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 적으로 맞선 거 아닙니까? 이 하늘 아래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못 산다 이거거든.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우리 생각 가진 사람하고는 한 땅에 살 수 없다 이거지. 그래서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이라 이 말입니다. 6.25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람의 가르침을 남북원으로 신앙처럼 받들고 있는 게 현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나는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 이걸 들어봤지만 이 사람 대해서 공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방송대학 내가 적을 두는 동안에 그 방송대학은 거의 집에서 공부하는 건데 또 학교에 나가기도 해요. 그 나갔을 때 그 이름 있는 교수가 이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강의 좀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안 가르치고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 이 사람 때문에 어떤 세계에 어떤 일이 이걸 가르쳤지, 이 사람의 사상이 옳다 왜 옳다, 나쁘다 왜 나쁘다 이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그 교수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해 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걸 기억을 많이 해요. 예. 자본론이 옳다 그랬다 이 말을 저는 그 강의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길어지겠네. 칼 마르크스가 이거 몇 년도인지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개정 영문법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즉 영문법은 전부 사기다 이런 책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 책 내가 많이 팔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예. 그 책으로 내가 항상 개정 영문법이라는 영어 교육 혁명, 영문법 혁명 그 일에 몰두할 때 그 시점에서 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제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죠. 예. 저는 꿈에 미국 대통령도 만나요. 맞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저승사자도 만나고 저승사자가 아니고 그 옥황상제도 만나고 그렇죠. 꿈에서는 못 만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칼 마르크스도 만났어요. 그래서 꿈이 생생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개꿈이라 생각하고 관심 없었어요. 근데 그 꿈이 기억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저 꿈에 나타난 것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저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를 칭찬하는 말 때문에 제가 기억해요. 자기 칭찬하는 사람은 기억 좀 오래 가잖아요. 맞죠? 곽종국이 당신이 개정 영문법을 냈지 않느냐. 영문법을 뒤엎는 새로운 문법을 제거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듯이 기존 문법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새로운 문법을 이론을 냈듯이 내가 쓴 이 자본은 자기 쓴 자본은 이런 말은 안 해요. 자기가 쓰는 책이라 그러더라고. 내가 쓰는 책도 한번 좀 고쳐 써주시오 그러더라고. 나 그 사람이 자본론을 썼다 이런 건 나 몰랐어요. 그때 꿈속에서. 칼 마르크스라니까 유명한 사람이니 그 말했죠. 이 사람도 쓰는 책이 있겠지 이런 걸 생각하고 그 꿈을 잊어버렸다니까요. 그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 이 꿈이 기억에 떠올랐느냐 하면요. 그렇죠. 잊어버렸지만 그게 워낙 생생하게 했기 때문에 기억에 또 다시 살아나잖아요. 언제 알았느냐 하면 우연히 저는 산행을 잘합니다. 조용하게 산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유튜브를 들어요. 듣다 보니까 자본론 강의하는 장면이 턱 나오는 거야. 그냥 보니까 유명 교수가 유명 강사 아주 조회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거라면 이거 자본론 그리고 칼 마르크스가 썼다고 딱 보고 눈이 띄더라고요. 칼 마르크스. 자본론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관심도 없지만 칼 마르크스라는 이름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 이 사람이 자본론 그리고 강의 한번 들어봤어요. 강의를 별로 관심 없이 들어봤어요. 그냥 썼으니까 들어보니까 이 강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핵심 내용은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 이 말은 저도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어디선가. 그러면서 이 말이 위대한 말이라고 강사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사 입에서는 노동을 착취한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본가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에 대해서 강의를 한동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강의가 있어요. 자본이 얼마나 나쁜. 그래서 칼 마르크스가 가르치는 말 일일이 좀 중요한 거는 다 꺼내가 가르치더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공장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건은 자본주가 다 가져가 버린다. 네? 막상 그 물건을 생산하는데 피땀 흘린 노동자들은 그 물건에 손도 못 댄대요. 만들기는 지가 만들었지만 내가 냉장고 만드는 공장에 다니잖아요. 맞죠? 공장의 근로자라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냉장고를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만들었잖아요. 자본가는 자본만 뗐고 냉장고 손도 하나 생산에 가담 안 하잖아요. 그러나 냉장고를 만들어 놓으면 전부 자본주가 싹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자본주는 나쁜 사람이고 노동자는 착취당한다. 즉 노동자가 착취당하는 현상을 조목조목 꺼내놓고 이야기해요. 알겠습니까? 또 자본이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 그 대학 교수 출신이면서 유수부 강사가 이 칼 마르크스를 얼마나 칭찬하느냐 하면요. 자기 자랑을 곁들이더라고요. 칼 마르크스가 자본을 가지고 돈 버는 놈들은 전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릴 때 겪은 이야기를 해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문구점에서 볼펜인가 연필 하나를 1,000원에 100원에 샀다 이 말입니다. 100원에 산다고 엄마한테 돈을 달라 그러겠죠. 엄마 연필 사야 돼. 100원 달라 그러겠죠. 엄마한테 용돈을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엄마가 그냥 연필 사라고 돈 그냥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엄마도 교육자 아닙니까? 자녀를 가르쳐야 되니까. 자녀에게 용돈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비결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세상의 이치를 맞죠. 세상의 물정을 애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또 하는 말이 그래 네가 사는 그 100원짜리 연필은 문구점에서 40원을 남기고 파는 거야. 맞죠? 애들에게 그런 말 가르칠만 하죠. 맞죠? 맞잖아요. 경제 교육에 뭔가 의식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한테 그냥 연필을 100원에 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그런 거 가르칠 수 있잖아. 맞죠? 예. 이 강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듣고 자기 자신도 그때부터 자본을 가진 놈들은 나쁘다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칼 마르크스는 성인이 돼가지고 이런 걸 발표했지만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그걸 깨우쳤대. 엄마한테 배워서 깨우쳤대요. 자기 자랑까지 곁들이더라고. 자기는 어릴 때 벌써 칼 마르크스 이분의 이 유명한 말을 그때부터 절감을 했대. 엄마가 그 문구점 주인은 너한테 가만히 앉아서 40원을 남겨 먹는다. 그 말 듣고요. 그때부터 문구점 주인만 보면 도둑놈으로 보여야 돼. 자기 눈에. 그 어린아이의 눈에 도둑놈으로 보여야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죠? 60원에 사서 40원을 남겨먹고 파니까.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꾼은 똥도 먹지 마라. 장사꾼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장사꾼이 지독한 놈들이다 이거지. 나쁜 놈들이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강의하는 걸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이 강의는 틀린 강의를 하는 걸 딱 알아봤어요. 그렇죠. 영문법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영문법 거짓이네. 이 거짓 교육이다. 그때만 해도 칼 마르크스 꿈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서서히 이 말이 자꾸 머릿속에 남아가 지워지지 않는 거야 이게. 이게 유튜브에 현강이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이 유튜브 강의도 하고 대학 교수들도 저런 강의 할 것이고 뭔가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강의를 다 해요. 즉 경제학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간다. 자본과 노동. 근데 저는 이 사람의 이론이 치명적으로 틀린 말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했구나. 지금도 지옥이구나. 저기 때문에. 이걸 저는 절실히 깨우치고 바로 이거 깨우친 지는 몇 년 전인데 2019년도에 2019년 맞나?
아니지. 2019년, 맞네요. 그렇죠. 지금 2022년 아닙니까? 11월 달에 제가 영문법이 잘못이라고 발표하듯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자본의 노동을 착취한다. 이거 뿐입니까? 칼 마르크스의 정치 철학이 또 있어요. 요거는 경제 철학이겠지. 정치 철학의 대표적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계급 추진? 와, 이거 우리 박사님. 아니, 특별히 아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예. 저도 이런 거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좀 관심까지 가지는 거거든요. 예. 아마 무슨 정치학과 출신이거나, 예, 막 그런 것 같아요. 예. 계급투쟁론 아닙니까? 자본론과 계급투쟁론인데, 아마 계급투쟁론이 이 자본론이 이 책 속에 같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론과 계급투쟁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혁명의 불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뭐냐면요, 이론적으로는 노동자 혁명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사람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누가 들고 일어날 주동 인물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오지 않는다. 이것이 그런 시기가 오려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100년을 기다려야 될지 이거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지상낙원이다. 맞죠? 즉 계급이 없는 세상, 자본이 없는 세상, 계급이 없다는 겁니다. 역사는 계급투쟁에 대한 말은 무엇이냐면,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투쟁은 계급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그렇죠?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맞잖아요. 사람이 투쟁을 하는 거, 뭐 열심히 일하는 것도 투쟁 아닙니까? 이거는 자신의 계급을 높이기 위해서, 신분을 상승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남보다 잘 사는 것 싫어할 사람 없죠. 못 사는 거 좋아할 사람이 없죠. 내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내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종처럼 부려먹는다. 맞죠? 그래서 내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그 계급을 없애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내게는 자유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유.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특히 역사는 노예 시대에 많은 노예를 해방하는 차원이죠. 모든 노동자는 노예다. 노예 해방되는 것은 계급을 없애는 것만. 그래서 계급을 없애야지 비로소 천국이 온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보고 이 말을 들은 사람 치고 열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인간인 이상 이 말에 열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지. 맞다. 역사는 계급투쟁. 계급이 사라질 때, 즉 평등 세상이 올 때, 맞죠? 계급이 없는 세상, 평등 세상이 올 때 비로소 천국이 오는 것이다. 기독교 사상인들 저는 처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자연정을 보고 연결하는데 자연정 이 학문이 똑같대요. 잘못하면 자연정을 보면 또 학문이 엉망으로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희망이 안 보여요. 현재 이대로는. 전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건 말하자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연정을 보고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100만 명, 200만 명 늘어나야죠. 파워가 생기잖아요. 수자도 수지만 일단은 질, 그렇죠. 자연의 품질을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말에, 그래서 이 말을 아는 사람은 전부 지지하기 마련이고 떠드는 사람은 맞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적으로, 다시 말해 계급을 없애려면 혁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계급을 없애려면, 자본가를 없애려면 총칼 들고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혁명이 유혈혁명. 유혈혁명이 저절로 올 수도 있지만은 저절로 오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혁명을 해야 된다. 자, 혁명에 참여하시려면 하니까 전부 참여하겠다는 거지. 네? 공장 근로자들, 농촌의 농부들, 전부 이 혁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없고, 누군가 깃발만 잡아주면 다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닌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깃발을 잡으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 모여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산만 지지고 깽이만 지주니까 총칼 앞에 그래서 이 혁명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도 반대하는 자는 없어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이 주장이에요. 워낙 위대한 사상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상을 현실화하려면 피를 흘리는 혁명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 한 번만 흘려가지고 계급만 부셔버리면 영원한 지상낙원이 온다는데. 그래서 지식층도 무지식층도 전부 이 깃발 아래 다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몰라서 모였지. 아는 사람들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하루아침에 성공해버렸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런 성공이 됐습니까? 일시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소련,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전부 공산화 됐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공산주의가 실패해버렸죠. 맞죠? 그 실패했는데도 그래도 칼 마르크스에 대한 지지도는 똑같대요. 칼 마르크스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실패했지 않았냐? 이제는 이거 잊어버리자. 이게 아니라니까. 실패했으니까 미련이 더 남는 거예요. 미련이 더 남아. 왜 실패했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했다. 조금 소홀히 해서 실패했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계급 자본을 없애고 계급을 없애는 혁명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제일 압도적으로 많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세계적으로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문법이 잘못이라는 거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많지만요. 그걸 뒤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그냥 흐지부지하고 끝내버렸어요. 저는 끝까지 물고 내려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성공했어요. 지금 입시학원마다, 유명학원마다 서문기본 영어 가르친다, 서문조합 영어 가르친다. 없어요, 지금 그런 거. 학교에도 없어졌어요.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답이 왔어요. 안 한다고. 예. 그거 전부 제가 한 일입니다. 그래, 어떻게 하는 방법 이야기하면 길어지는데, 이 지성인들, 교수들도 전부 문법을 믿고, 문법을 가르치듯이 자본은 이걸 믿고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맞다, 이 말이야. 이걸 영문법을 없애듯이 없앴어요, 제가 최근에. 2019년도에. 공식적인 문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입에서 이거 우리 학교에서는 더 이상 안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자본론 계급투쟁론 가르친다고. 다 있어요. 뉴스에서 보도됐어요. 학교 교과서에 계급투쟁론 교육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특히 정교조 교사들은 이쪽으로 더 잘 가르칩니다. 정교조 교사들이 주된 가르침이 바로 이거거든. 여러분, 계급투쟁이 알아야 돼요. 역사는 계급투쟁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가치 있게 살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계급투쟁. 그래서 계급투쟁론을 공식적으로 교과서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유튜브 강사들이 이런 강의를 수도 없이 하고 있고, 대학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공식적으로 중단하라고. 만장 17개 4대 교수와 교육부 장관, 한 사람도 반대 잡시 제 말이 맞다는데 사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 보니까 당신 말이 맞다, 이거예요. 애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 계급투쟁론,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교육이다. 자본의 노동을 착취한다. 이거는 이거는 사기 수준이에요, 사기 수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교육이다. 예. 거짓 교육이 지옥을 만든다. 예. 박수 치고 싶어요. 건강을 위해서요. 건강을 위해서요. 예. 저는 박수가. 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영문법하고 이거 하나만 지적한 거 아니거든요. 제 눈에는 거짓 교육과 참 교육이 구별이 돼요. 예. 그래서 최근에 자본론과 영문법과 또 몇 가지 가지고 일단 7가지 중요한 교육 내용을 매겨래 가지고 이런 거짓 교육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공교육자, 그렇죠. 대학교 다 교육자 아닙니까? 사범대학교 교수들, 최고 책임자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내 묻는 말에 예스냐 노냐 대답하라. 전부 제 말에 예스라고 대답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도 아니죠. 그분들도 반반 나눠져 있어요. 맞죠? 이 사람의 사상이, 주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으로 보는 사람 나눠져 있어요. 세상에는 성성설과 성악설로 나눠져 있잖아요. 맞죠? 예. 하느님을 유신론과 무신론이 나눠져 있잖아요. 유신론을 믿는 사람과 무신론을 믿는 사람, 창조론을 믿는 사람과 진화론을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일시켜버렸잖아요. 모든 국민들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
17개 사범대 교수들, 예, 교육부 장관, 또 교육부, 교육청, 예, 교육 관계자들, 교육부 장관이야, 교육부의 교육 관상. 자, 이런 결과가 나올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고 제가 이 일을 했겠어요. 결과가 찬성 찬성 50%, 반대 50% 이렇게 나올 걸 알고 했겠어요. 저는 100% 제 말에 동의한다는 걸 믿고 내용 증명이라는 그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면 일이 많아요. 문구도 따듬어야 되고 보내야 되고 내용 증명 우편료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제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짓 하겠습니까? 영문법도 그러듯이 그냥 내 말만 들어가지고는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하겠지만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한 논문을 보면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못한다 이 말입니다. 천천히 설명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여러분들은 내 말에 yes, no를 대답하기 전에 내 논문을 읽어본 다음에 대답해라. 그러면 그 교수들이 읽어보고 대답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답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교육자의 자격이 없고 법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국립대학교는 더 그렇죠. 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yes라고 대답하는지 no라고 대답하는지 하나는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알아요. 예. 그래서 전부 제 말에 지지하는 100% 한 사람도 반대에 지지했는데 이 지지를 제가 왜 받겠습니까? 지지받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맞죠? 그래서 다시 교육부 장관과 그 예수 반대 설문에 참여한 17개 대학교, 17개 4대 교육학과에 또 편지도 보냅니다. 여러분이 17개 4대 교수들과 교육부 장관하고 이 설문조사 결과 만장일치 100% 지지가 나왔습니다 하고 또 내용 증명을 또 보냅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돼요. 나는 여러분한테 이 사실 통보한 증거가 있잖아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증명이에요, 내용 증명.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실수로, 그렇죠, 깜빡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저에게 찬성 사인을 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처리할 사람은 하라. 예. 지금이라도 한 달 기회를 줄 테니까 잘 생각을 해보고 제 말에 지지를 처리할 사람은 하라고 또 기회를 또 줍니다. 한 달이 지나가도 아무도 처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교수님들이 확장하고 내용 증명 받을 때는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용 증명 받아봐야 아무런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교수들은 공인이란 말이죠. 공교육자. 그래서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결과를 보내잖아요. 이거는 거짓 교육으로 판명이 났고, 거짓 교육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이런 교육을 중지해달라. 그러면 교육부 장관한테 어떤 답이 오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럴 것 같아요. 곽종국이 네가 뭔데 말이야. 얼굴 꼬라지도 본 적은 없지만은 그냥 곽종국이라는 이름으로 온 게 아니고 바른교육 국민협회 이름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제 이름 안 나옵니다. 제 이름이 뭐 중요합니까? 바른교육 국민협회 이름으로 교육부 장관한테 내용 증명 오니까 교육부 장관이 바른교육 국민협회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이게 말이야 이런 게. 그러면 바른교육 국민협회 조회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냥 바른교육 국민협회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예요. 맞아요. 존재하기는 하더라도 진짜 이름 없는 무명단체라 이 말입니다. 보잘것없는, 한마디로 강아지, 강아지가 질주도 열차는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강아지에 불과하다 이 말이지. 교육부는 열차고 나는 강아지야, 강아지. 강아지에 니가 질주도 열차는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부가 한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받아야 됩니다. 그게 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른교육 국민협회 이름으로 내용 증명 딱 보내는데 교육부 장관이 답변을 안 하고 견딜 수 있습니까? 정중하게 답변해요. 정중하게. 답변을 하는 이상은 허튼 소리 하면 안 되죠. 맞죠? 왜? 국민협회가 뭔데요?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못 해요. 우리는 당신 말을 수용할 수 없다. 아니면 수용하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렸습니까? 제가 개인에게 그런 걸 보냈다면 나는 관심 없다 해버리면 끝나지만요. 교육부는 국가의 기관이고 나는 국민 아닙니까? 야. 그래서 어떤 답변이 나오냐 하면 큐협회에 요구한 내용 우리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대답도 참 머리 좋대요. 아주 품위있게 하더라고. 자기들 자존심 지켜가면서
내 귀에 거슬리지 않는 대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그래가지고 2021년도가 지나고 2021년도에 내용 제목이 또 보내면 아시겠어요? 또 2022년도 얼마 전에 또 1년 후에 또 보냈어요. 전부 똑같은 대답이 확실합니다. 이제 그런 교육 안 합니다. 이거 내용은 답변에서 다 받아놨다니까요. 흉대 교육, 자본론, 이거 칼 마르크스하고 영문법하고 또 수학교육에 한 대목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그거든, 수학교육도. 그 다음에 사회 역사 교육이지 않습니까? 7가지. 예. 더 이상 귀하가 지적하신 7가지는 지금 우리 학교 공교육에서는 절대 없다. 예. 문서로,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이 말 믿어도 돼요? 우리 한번 조사합니다. 이랬어요. 우리 취재조사팀이 있다 이거지. 조사하면 드러나요, 금방. 조사해가지고 드러나면 당신들 직무유기죄로 사법처리한다. 사법처리한테 해놨다니까요. 당신이 거짓말하면 직무유기죄고, 거짓말하면 저가 됩니다. 야. 직무유기죄로 다 쓴다. 그 교육자들한테는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전국 4대 교수들이 만장일치로 지시한 내용을 무시했다가는요, 그건 교육부 장관 모가지감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는 칼 마르크스를 최고의 인물로 받들었던 사람들이 내 논문을 읽어보면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게 저의 도사적인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도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요. 그 문법학자들이 어떻게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당신 아니라도 문법 비평한 사람은 수많이 봤다 이거죠. 그냥 근성으로 딱, 전두환 대통령도 문법 그만 가르치라고 얼마나 안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우리나라 애들 영어 회화 못하는 이유는 문법 때문에 시간 뺏겨서 그러니까 문법 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학교 선생님들이 전두환 말 개무시버리잖아요. 대통령 말도 무시하는데 제 말은 무시 못했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자연정화법 제가 이론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이거요, 그저 그냥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이 절대 무시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겁니다. 이거 무시해버리면 자연정화법 학문이 무너져버려요. 자, 그게 무너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노력한 만큼 쌓이는데, 그렇죠? 노력한 만큼 쌓이는데 왜 무너진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노력이 물거품으로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웃기죠? 예. 여러분이 혈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해버리면 자연정화법 이거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칼 마르크스가 그 평생 목숨을 바쳐가고 연구한 책이고,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글만 남겼지 책으로 발행할 시간이 없었어요. 칼 마르크스가 죽고 난 뒤에 칼 마르크스가 남긴 원고를 누굽니까? 년이 아니고 그 이름 뭐지 그거? 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고. 아유, 갑자기 그 이름 유명한데 갑자기 생각나지. 칼 마르크스를 평생 지원해준 사람, 칼 마르크스는 돈이 없었거든. 돈 좀 있는 사람이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위대한 사상이거든. 이걸 책으로 내도록 끝까지 도와줬다니까요. 칼 마르크스 죽고 난 뒤에 그가 남긴 원고를 지가 돈 투자해갖고 책으로 냈잖아요. 책으로 내자마자 초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지. 네. 아니니? 아우. 자, 그러면 이래요.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종하는 이 학문이 왜 쓰레기가 되어버렸느냐? 칼 마르크스가 평생 연구한 것이 쓰레기로 돌아가 버렸잖아. 우리 자연정화법도 잘못 공부하면 쓰레기로 무너져 버려요. 똑같은 이치라는 말이고, 영문법도 수백 년을 거쳐가고 학자들이 대를 이어서 연구한 학문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잖아. 이해 안 되죠? 문법이 왜 쓰레기가 되어버렸는지. 문법을 가르치는 순간에 범죄자로 몰린다. 범죄자로. 모든 문법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95%를 그냥 막연히 95%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밀실, 단수밀의, 의지밀의, 관사, 용법, 시제일치, 동사시제 12가지 이런 거 있죠.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동사시제 12가지 이거 하나만 공부해도요, 몇 년을 해야 돼. 끝이 없어. 그게 문법이라 이 말이에요. 축도를 가르치는 게 전부 사기 범죄 행위로 판명이 나버렸다. 여러분도 자연정화법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그런 결과가 된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감을 못 가지게 되고 가르쳐 놓고 보니까 거짓말 또 그래요. 그러면 칼 마르크스만 그러느냐? 칼 마르크스가 들으면 갈 겁니다. 왜 남만 가지고 그래요? 저보고 왜 남만 가지고 성질 스님도 그랬고 누구님도 그랬고 다 그랬다고. 아이 내가 한 사람만 이야기할게요. 성철 스님 하면 다시죠, 그렇죠? 불교의 최고 뭡니까? 거인이죠, 거인 맞죠? 엄청난 학문을 공부했고 5개국에 통달하고 물리학, 무선학 통달했고 평생 공부만 엄청.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신 있게 가르쳤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60에 가까워 가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르쳤던 걸 반성을 해보니까 스스로 거짓말을 가르치지. 이제 뒤늦게 도가 트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뭔지 설명은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중생들을 모아놓고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진리야라고 가르쳐놓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더라. 그래서 유언을 남겼죠. 죽기 몇 년 전부터 유언을 남깁니다. 기자들이 오면 기자님 나는 할 말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만 가르친 사람이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럼 나옵니다, 뉴스에. 예. 그리고 죽기 전에 딸을 불러놓고 평소에 만나주지 않았던 딸을 그렇죠. 불러놓고 이름이 뭐더라? 소희인가? 야야 나는 인생을 후회한다. 나는 한평생 거짓 교육만 했고 나는 이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간다.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아십니까 이 사건 여러분? 나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보세요. 뉴스에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덮여버려서 그렇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그렇죠? 네?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받들었던 분이 나는 남녀 무리들을 모아놓고 사기쳤다고 나는 지옥 간다. 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분 농담으로 그런 발표했겠어요? 또 그 말만 했으면 또 덜해요. 예? 내가 거짓말했다. 나는 지옥 간다. 이 말만 했으면 그런 대로 넘어갈 만해요. 부처님은 이미 지옥에 가 있대. 오늘 이 자리에 스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님이 왔어요. 그것도 큰 스님이에요. 보통 스님 아니에요.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어쩌겠습니까? 부처님은 일찌감치 지옥에 가 계신다. 지옥에 가 계신다. 부처님이 나쁜 사람, 거짓말을 했다 이 말이지. 왜 중생들에게 거짓말 하느냐? 거짓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거짓말한 대가로 엄청난 시주를 받았잖아요. 맞죠? 엄청난 시간과 시주를 받았잖아. 중생들이 그 부처님 앞에 가서 뺏긴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친 마음, 뺏긴 마음, 바친 시주. 그 절 누구 돈으로 다 지었습니까? 수많은 절, 거대한 건물에. 부처님도 지옥에 가 있고, 부처는 큰 도둑놈이고, 또 누구더라? 야, 이 머리 사이라는 이거 사단입니까? 우리 불교에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있죠? 네? 그 공산주의 소련에서 미워하는 인물인데, 어느 날이고, 잠깐 못 가. 찾으면 나오는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부처님의 1등 제자입니다. 세계적인 제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한번 움직이면요, 세상의 모든 뉴스가 보도합니다. 아시겠어요? 한국에 올라가도 소련에서 한국에 가기만 하면 니는 재미없다 하고 협박해요. 그래서 안 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앞선 인물이겠지, 아마.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 사람도 지옥에 가 있다. 부처님이 지옥에 가 있고, 그의 제자들도 전부 지옥에 가 있다, 이 말이야. 성철 스님이 남긴 말이요. 저는 성철 스님의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몰랐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칼 마르크스만 거짓말 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조금 전에 수학도 그렇고, 더 역사도 그렇죠. 거짓 교육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전국 4대 교수들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자연정연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전체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데, 영어 문법처럼. 영문은 엄청 하지만 연구해놓고 보니까 전부
잘못됐더라. 예. 그래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상황이론이 중요합니다. 상황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 많이 했거든요. 자기에서 모임 때마다 했고, 자기수들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부 상황이론, 내 글자만 외웠을 뿐이지, 상황이론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이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왜 중요한 한 이론인지 이걸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 이걸 알리지 못하면 저는 떠나야 된다. 잔존을 보여서 저는 떠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고, 그래 중요한 얘기는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왜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나버렸냐, 모든 논문을 읽어보신 교수들이 지지해버리냐면요, 바로 원소이론하고 상황이론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원소이론, 상황이론, 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연정을법에도 원소이론과 상황이론 이게 들어가지 아니하면 모든 학문이 무너지게 돼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원소이론, 상황이론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가 무슨 이론을 개발해.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상황이론 말해봤자 아무도 인정 안 했잖아요. 상황이론 들으면 기억이 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정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 하기 저도 싫어요. 교수들한테만 이런 이야기 하면 되지 왜 여러분한테까지 이런 이야기 해야 되냐. 그래서 원소이론, 상황이론으로 그러면 나머지 이거는 뭐냐 하면요,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쉬운 것이지만은 이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원소이론, 상황이론의 기반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기본을 잊어버리는 그날부터 우리 학문은 무너진다. 혈자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 병의 원인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자연정을 학문은 이렇게 클 수 있는 걸 이렇게 존재가 거의 없어진다. 존재가 인정해낸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오늘 이 말부터 안 할까 했는데 이상하게 또 말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죄송합니다. 8시 50분에 마쳐야 되는데 시계 보니까 10분 이상 초과해 버렸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제가 질문도 많이 받고 저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을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